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현철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첫날부터 지각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 첫 차를 좀 놓쳐가지고 저는 이제 뭐 TMI겠지만 저는 저기 고양시라고 일산 아시죠? 그 동네 살아요. 그래서 거기서 출발하는 차가 6시 차가 있는데 그거를 타야만 하는데 제가 약간 기차 막 달리고 있는 중에 플랫폼을 내려와서 기차는 두드려 봤지만 타지 못했어요. 그래서 약간 늦게 도착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제가 먼저 우리 조사부터 좀 해야 되겠죠? 자, 나 행정법 공부 처음이다. 손 한번 살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이번에 시험 봤다. 이번에 시험 특히 행정법도 봤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여러분 뭐 딱히 책이나 뭐 수업 자료나 이런 건 필요 없고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좀 이따도 저 말씀을 드리겠지만 행정법은 이렇게 앞과 뒤가 딱 맞물려 있게끔 과목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했었던 내용이 뒤에 또 나오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에 개인적 공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개인적 공권을 배우면 뒤에 원고적격에서 또 같은 판례가 나오고 같은 내용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행정법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개괄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개괄을 좀 해드리고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행정법은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소송입니다. 소송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 소송의 결론이 판례죠. 판례가 어떤 논리로서 만들어지는지 이게 잘 정리가 돼 있으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하고 오리엔테이션으로 짧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프린트해드린 거 좌측 봅시다. 1번부터 10번까지. 예, 비슷한 내용도 있고 하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방금 말씀드렸듯이 소송행정법은 소송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부와 후반부가 결합되어 있는 논리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전체적인 구조 아래에서 해당 내용을 왜 공부하는지를 분명히 하고 진도를 나가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 여기 틀을 설명할 텐데, 여러분 제가 그 수업하면 여러분들은 인강으로 복습하실 수 있나요? 그런 시스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제가 오늘 수업한 내용 있죠. 오늘 수업한 내용이 특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오늘 수업한 내용은 2번 또는 3번 반복적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머리에 이 틀이 잡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 행정법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행정법에서 사용된 용어들이 익숙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행정법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익숙하지 않은 법률 용어들이나 표현들이 있는데 일본식 한자 표현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법 체계는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일본의 영향을 많이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다 보니까 일본의 영향을 받았고, 일본은 또 독일에서 갖다 쓴 겁니다. 거의 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법들은 대부분 독일에서 만들어져서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중간마다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일본식 한자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법률 용어 중에.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좀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용어집은 계속 만들고 있는데 조만간 여러분에게 한번 나눠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행정법이잖아요. 행정법인데 우리가 행정법을 좀 쉽게 공부하는 법 중에 하나가 행정법은 법 과목이야, 따분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소방 공무원이 되었을 때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이런 판단을 내리면 되는 거구나. 즉 행정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네 번째,
그 다음에 행정법은 항상 뼈대와 살이 중요한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행정법은 뼈대와 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계를 갖추고 거기에다가 살을 붙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칙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원칙에 예외가 있는지 이 세상 모든 원칙은 예외가 있어요, 여러분. 예외가 있는지 어떤 예외가 있는지 그 다음에 예외에 또 어떤 예외가 붙는지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지 개별로 공부를 하시면 양이 너무 많아. 체계를 가지고 뭉탱이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행정법에서 출제 범위가 가장 많은 것은 역시 판례입니다. 판례. 예. 근데 판례는 물론 판례를 외워야 되겠죠. 근데 판례는 무조건 외운다고 해서 고득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라요. 자, 그래서 나름대로 판례를 읽을 때 법리를 가지고 판례를 외워야 돼. 아,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판례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좀 확장할 수 있는 판례가 있고 그래서 이론, 대표 판례, 확장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비교할 거는 항상 비교하면서 공부해야 되고 그냥 무효사유인지를 계속 외우는 것보다는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를 비교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공법관계, 사법관계 공법관계 외우고 사법관계 외우고 이런 게 아니라 공법관계, 사법관계 구분하면서 외우셔야 되고 하자에 쓴 게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런 식으로 판례를 항상 묻고 비교하면서 그런 식으로 공부하셔야지 암기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판례는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던 법리대로만 판결이 나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안 나. 왜냐하면 판사들이 내리는 결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판례문 전체에서요 일부만 따서 우리 책에다 갖다 놓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건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요 포인트 외에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그런 결론이 나온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가 다 알 필요가 없지. 우리는 판사가 될 게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 딱 법리 하나만을 뜯어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예상하는 대로 결론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이제 예외 판례로 해서 예외적으로 정리를 여러분이 하셔야죠. 그래서 판례를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자칫 수용적인 태도를 가져야지 여러분이 자칫 판사의 입장에 쓰면 안 돼. 그러면은 공부하기가 뭐라 그럴까 좀 시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인데 여러분들은 시험 공부 저는 여러분들이 행정법을 잘하는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표하는 바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보는 게 저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러면 시험에 맞게끔 공부를 하셔야지 너무 깊게 들어가서 내가 마치 판사가 되는 것처럼 아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왔지? 이게 뭐 한두 번은 고민할 수 있어도 너무 거기에 빠져 계시면 안 된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좀 그냥 이런 판례가 있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왔구나 하고 받아들여야지 그거를 막 분석하고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딱 수업 시간에 하는 것 정도 수준의 분석만 필요할 뿐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을 좀 잘 지키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서 자 행정법 문제를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정법만큼 문제 유형이 간단한 건 없을 거예요. 다음은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다음은 재량과 기속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다 이거 다음 처분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과 뭐 가로하고 다음 뭐 이론이 있을 때 판례에 따른다. 뭐 그런 거 빼고는 문제가 정말 일정해. 그런데 그 주제어로 던지는 것들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잘 나오는 거 위주로 나와요. 잘 나오는 거 위주로 나옵니다. 이번에 제가 소방직 최근에 봤던 거 기출 해설 강의도 했지만 예외적인 거 한두 개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답을 맞추는데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워낙에 반복돼서 나오는 판례, 반복돼서 나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먼저 정리를 하고 먼저 암기를 하셔야지 쫙 펼쳐놓고 그냥 서로 똑같이 비중을 두고 공부하시면 안 되겠다. 그건 제가 수업 시간에 자연스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정법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론보다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잘 풀어내는 사람이지 풀어내야 되는 것을 훈련하는 사람이지 우리는 공부를 깊이 있게 해서 정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학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는 언제 하는 게 좋냐? 가능한 빨리 하는 게 좋아요. 내가 배운 내용이 어떻게 문제화 되는지. 그래서
문제를 푸는 훈련을 하는 거다. 내가 항상 그런 마인드가 여러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용도 여러분 나중에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나중에 가면 여러분 기본서 보고 뭐 할 이론 강의 듣고 그럴 시간 없어요. 기출문제만 잡고 연락에 기출문제만 돌리는 겁니다. 기출문제를 읽어야 돼요. 문제를 읽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문제 중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당연히 기출문제입니다. 기출을 잘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행정법은 기출을 잘 벗어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9번째로 서브노트를 하나 여러분이 갖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서브노트는 깔끔하게 만들 필요 없고요. 깔끔하게 만들 필요 없고 그냥 수업 시간에는 제가 만약에 필기를 해드리면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제가 여러분 필기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드릴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필기를 해드리면 필기한 내용을 적고 다시 한번 예쁘게 옮겨 적는 것 이 정도가 서브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문제 풀다가 안 풀리거나 뭐 그런 게 있으면 서브노트 찾아보고 복습할 때 서브노트 한번 쫙 빠른 시간 안에 보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습은 어떻게 하시냐면 복습은 빨리 하는 복습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복습 빨리 하라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습니다. 하나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빠른 시간에 해라라는 게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고 오늘 수업을 듣고 뭐 내일 모레 복습하고 그러면 이거는 거의 새로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천재가 아니거든요. 다 까먹은 상태에서 또 다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습은 가장 가까운 시간 한때 해줘야 되고 두 번째로 복습을 길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수업을 오늘 7시간 들었죠. 그럼 복습은 2시간 정도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 때 최대한 속도 있게 복습을 하려고 하셔야 돼요. 복습은 빨리 대충 하는 거다. 완벽하게 복습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부를 오늘만 할 것도 아니고 이번만 할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회독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돌리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초장에 내가 완벽하게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나중 가면 다 허물어집니다. 다른 과목하고 막 이러다 보면.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1회독을 끝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복습을 여러분 너무 복습을 한다고 아까 제가 노트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노트를 잘 만든다고 너무 애쓰거나 복습을 너무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내가 이거 오늘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또 듣고 또 하고 또 보고 하면 이어지는 게 행정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1회독은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을 이렇게 그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럼 요쯤 가다가 지쳐. 모든 사람들이 다 지쳐요. 그래서 1회독은 그냥 최대한 간단하게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또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량이 점점 줄어들어야 돼요. 자, 그런 식으로 원을 넓게 그리지 말아라. 마치 우리가 벽 같은 데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벽 같은 거 페인트 칠하는 거랑 똑같아. 한 곳을 정말 열심히 그림을 그린다 하더라도 나중 다 하려면 진짜 이상한 페인트 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듬성듬성 한번 하고 또 전체를 듬성듬성하고 듬성듬성 하다가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회독이라고 하는 거는. 자, 그리고 예습은 딴 게 아니에요. 예습은 딱 오늘 이제 수업이 시작하죠. 그러면 수업 시간 전에 오늘 뭐 배우겠구나. 딱 제목만이라도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런 빠른 복습과 빠른 예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1교시부터 오늘 하루 수업을 다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빠른 복습이 가능하고 빠른 예습이 가능하거든요. 체계가 이렇게 되니까 요 다음에는 오늘 이거 배웠으니까 내일 이거 배우겠구나.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요 파트가 중요하겠구나. 요 정도만 파악하시면 돼요, 여러분. 거기 있는 내용 전체를 이해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